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손끝이 내 뺨을 스쳤어요.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죠. 낯설고 따뜻한 온기,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이 사람의 손길을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던 걸까?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속 사진 한 장이 내 세상을 산산이 부숴버렸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그 사진. 그의 손이 내 뺨이 아닌 다른 여자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내 뺨엔 아직 그의 손의 온기가 남아있는데 그 사진 속의 미소는 내가 아닌 그녀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손끝이 떨렸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많은 사진들이 쏟아졌죠. 함께 웃는 모습, 손을 잡은 장면, 그리고 입을 맞춘 사진. 내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7년 동안 지켜온 결혼, 우리가 꾸었던 모든 꿈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섰어요. 하루 종일 벽만 보던 내가 갑자기 운동화를 신고 체육관 문을 열었죠. 친구가 추천해준 배드민턴 동호회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색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그가 바로 민수였어요.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이자 누구보다 배려 깊은 남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어요. 라켓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겠다며 친절하게 말했죠. 라켓은 이렇게 잡아요. 그가 내 손을 살짝 잡았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온기를 느낀 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외면당했던 나는 타인의 따뜻한 손길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운동은 서툴렀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만큼은 괜찮았어요. 땀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던 그날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연습이 끝나고 민수는 물 한 병을 건네며 물었어요.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오랜만에 밝게 들렸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민수의 질문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수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나는 다음 연습 날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지은 씨, 이번엔 내가 받아볼게요. 민수의 웃음은 늘 여유로웠어요. 내가 공을 놓쳐도 그저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나를 다그치고 비난했어요. 넌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데? 그런 말들이 쌓여 나는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었고 작은 발전도 칭찬해 주었어요. 연습 중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어요. 잠깐의 스침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머릿속에 계속 남았어요. 괜찮아요? 네, 그냥 조금 놀랐어요. 민수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 웃음이 나를 자꾸 흔들었죠. 연습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근처 카페에 갔어요. 동호회 사람들 몇 명이 함께였지만 이상하게 민수와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최근에 이혼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해 주었죠.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내 감정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배드민턴 연습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민수의 미소를, 그의 목소리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내 마음을 느끼기 위해.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민수가 물었어요. 지은 씨는 왜 배드민턴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혼자 있기 싫어서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도요. 그 짧은 대답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퇴근길 갑자기 쏟아진 비. 체육관 문 앞에서 망설이는 나를 보고 민수가 말했어요. 집 근처까지 태워드릴게요. 그냥 비 피하세요. 한 우산 속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보다 심장이 더 크게 뛰었죠. 우산 좀 더 당신 쪽으로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돼요. 민수의 어깨는 절반쯤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미소 지었어요. 비 맞는 거 나쁘지 않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이상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빗소리가 우리만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릴 적 추억, 좋아하는 음악, 꿈꾸는 미래에 대해.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를 맞으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수가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니 민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괜히 체육관에 가고 싶어졌어요. 혹시 또 민수와 함께 우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카페 창가 노을빛이 퍼지는 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남편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고 나는 그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덮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는요? 민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고백했어요. 당신 만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의 눈빛이 떨렸어요.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3년 전 약혼자와 헤어진 후 사람을 믿기 힘들었다고. 그녀는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떠났고 민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대요. 그 후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 씨를 만나고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해가 완전히 지고 카페에 조명이 켜졌을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을 꺼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민수와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그날의 대화는 위로였고 동시에 시작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카페를 나서며 민수가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저도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미소를 나누며 각자의 길로 향했지만 마음속엔 서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연습 도중 셔틀콕을 받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지은 씨, 민수가 달려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흐르듯 가슴이 떨렸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민수의 따뜻한 손과 진심 어린 눈빛만이 내 모든 감각을 채웠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메시지를 주고받고 커피 한 잔을 나누고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게 하루의 습관이 되었어요. 출근길에 민수에게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가 오면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퇴근 후 그와 나누는 통화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었죠. 주말마다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밥을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동호회 친구가 아니라 내 일상에 스며든 하루의 위로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어요. 지은 씨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사람.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도요. 지은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무언의 약속이 오갔어요. 늦은 회식이 끝난 뒤 민수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 말없이 서 있었죠. 지은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당신이 웃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말을 잇기도 전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술을 맞췄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따뜻한 온기만 느껴졌어요. 민수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내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민수가 미소 지었고 다시 한번 가볍게 입술을 맞췄어요. 이번엔 더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그 짧은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민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내 모습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웃게 되었어요. 민수 덕분에 다시 사랑받는 느낌을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요. 휴대폰에서 그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잘 자요. 나도 같은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꿈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배드민턴 체육관엔 다시 활기가 넘쳤어요. 민수와 나는 같은 팀이 되었어요. 오늘은 내가 이길 거예요. 그건 두고 봅시다. 서로의 웃음소리가 체육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예전엔 울음으로 가득했던 내 하루가 이젠 웃음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두 분 참 잘 어울리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걷고 산을 오르며 서로를 응원했죠. 매 순간이 소중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봄날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지은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실래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그럴게요. 민수는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 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 주었고 우리는 행복한 미소를 나눴어요. 사랑은 끝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고통 끝에 찾아온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봄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민수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길이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길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봄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진심이었어요.